나는 때려 죽여도 나는 노트에다가 하는 거 너무 싫어. 난 그냥 책에다가 할 거야. 그냥 우기고 진짜 싫어하는 아이들. 그럼 어떻게 해요? 수학을 풀긴 풀어야 되겠는데. 그래서 나는 도형 같은 파트 너무 어려워서 노트에 하는 게 어렵다. 두 번째, 난 때려 죽여도 나는 책에다가 꼭 해야 되겠다. 그런 아이들에 대한 처방을 내려줍니다. 안녕하세요. 블랙보드에 오신 여러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오늘 주제는 책에다가 아이들 문제 푸는 아이들 있죠.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책에다가 직접 문제를 풀면 안 되나요?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죠. 선생님들마다 다 책에다가 하지 말고 노트에다가 풀이를 써라. 노트에다가 풀어라.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보세요. 문제집 몇 권 푸시나요? 그거 다 노트에 풀고 계신가요? 아니라고요? 하나도 안 한다고요? 자, 일단 왜 노트에다가 풀어야 되는지 이유도 알아야 되겠죠. 그러면 얼마나 많은 문제집을 노트에다가 풀어야 되는지 그것도 알아봐야 되겠죠. 그리고 노트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그것도 알면 좋겠죠. 요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딱 정해드릴 테니까 이것만 믿고 한번 해보세요. 첫 번째, 모든 문제집을 다 노트에 풀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딱 한 번만 정하세요. 개념서와 유형서를 따로 공부해야 된다라는 것쯤은 알고 계실 거예요. 개념서에는 우리가 책을 만들 때 개념서, 기본서, 기본 개념서 이렇게 할 때에는 출판사의 의도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고요? 개념에 집중해서 빠뜨림 없이 그 개념을 간단하게 설명하겠다 이런 의도를 가지고 만드는 책이에요. 그렇다면 유형서는 각각의 뼈대 개념을 가지고 어떻게 유형에 접목하는지 유형별로 문제를 나누어서 이것들을 제공하고 있는 게 유형서의 특징이죠. 그래서 유형서는 문제의 양이 조금 많습니다. 그렇다면 개념서를 노트에 써요? 유형서를 노트에 써요? 이거는 솔직히 상관이 없어요. 본인에 맞는 그 순서를 정해서 본인에 맞는 상황에 따라서 이것을 한 권만 정하고 나머지는 책에다가 풀고 그 다음에 내가 이 한 권은 노트에다가 풀이를 써서 체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개념서냐 유형서냐 이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내가 문제를 조금 많이 틀리는 문제를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개념서 처음 배울 때 나는 문제를 너무 많이 틀려. 그러면 개념서를 노트에다가 풀이 과정을 쓰는 게 좋고요. 아니야, 난 개념서는 그래도 비교적 쉬워. 유형서에 까다로운 유형들이 유난히 나는 많이 틀려. 그러면 유형서를 노트에 풀이 과정을 써서 푸는 것이 좋습니다. 이해되셨죠? 우리가 개념서를 공부할 때에는 어떻게 공부를 하느냐? 방법을 살짝만 설명을 드리면 일단 개념에 나온 그 내용을 100%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것들을 다 그냥 싹싹 긁어서 저 밑바닥까지 완전한 내 것으로 이해를 하고 식의 경우 한 줄 넘어갈 때마다 걔가 왜 그렇게 되는지 어떤 원리에 의해서 어떤 공식을 사용해서 이렇게 답이 나오도록 딱 유도가 되는지 이것들이 뼛속까지 깊이 완벽하게 이해된 상태에서 그 다음에 두 번째 개념서에 있는 내용을 100% 암기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완벽한 이해, 두 번째 완벽한 암기, 그리고 세 번째 유형서를 푸는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가 완벽하게 되어 있어야 세 번째의 유형서 풀 때 첫 번째, 두 번째의 그 단계를 써먹을 수가 있거든요. 외워야 적용을 시키고 외워야 생각이 나지 않겠습니까? 이해해야 똑같은 수준의 문제에서 약간 업그레이드 된 것을 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개념서를 그렇게 뼛속까지 깊이 박박 긁어서 공부를 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나는 노트에 쓰는 게 좋아. 그러면 그 풀이 과정을 노트에 쓰는 거예요. 물론 저는 그것을 공부한 다음에 핵심 노트를 반드시 노트에 정리하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좀 더 추려주는 노트를 사용하는 요것의 기술을 익숙하게 하고 있습니다. 노트에 풀이 과정을 쓰면 좋은 점이 뭐가 있을까요?
왜 노트에 풀이를 자꾸 쓰라고 할까요? 아이들은 많이 귀찮아하는데 어른들은 선생님은 계속 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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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죠. 그 이유는 뭐죠? 우리 이제 이 정도면 다 알고 계시잖아요. 한번 속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자, 풀이 과정을 쓰려면 일단 문제를 읽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풀이 과정을 쓰지 않아도 생각은 하게 되죠. 그런데 얘를 단계적으로 써야 하기 때문에 단계적 사고력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것을 풀이 과정을 한 줄 한 줄 쓰면서 중간에 막히는 부분이 있다면 이 막히는 부분을 내가 모르는구나. 즉 무슨 얘기예요? 내가 잘 못하는 부분, 틀리게 하고 있구나라는 부분을 본인이 스스로 찾아낼 수 있고 선생님이 엄마가 노트 검사하면서 그 부분을 빠르게 캐치할 수 있어요. 그럼 다시 풀 때 거기서부터 풀면 되죠. 시간 단축의 효과도 가져오게 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그 식 세운 거를 쫙 풀이 과정을 보면서 체계적인 사고학습이 됩니다. 수학을 일단 머리로 생각하죠. 내가 손으로 쓰고 있죠. 그 다음에 눈으로 보고 있죠.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이 세 가지가 계속 같이 멀티로 순환하면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아요. 그래서 그 한 문제에 대한 체계가 잡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틀렸다. 그럼 거기다가 틀린 부분을 체크하고 공식을 써놓고 첨삭을 하고 다른 방법으로 풀 수 있는 건 없는지 고민을 하면서 그 문제를 유형 문제를 완벽하게 이해해서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1단계 100% 이해, 2단계 100% 암기, 3단계 100% 활용이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노트를 사용해라. 풀이 과정을 써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예요? 일단 한 권부터 완벽하게 시작하세요. 이 한 권이 돼서 나는 더 할 수 있겠어. 그러면 개념서도 유형서도 다 하셔도 돼요. 심화서 다 하셔도 돼요. 답이 나올 때까지 끙끙대는 문제 해도 좋죠.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자, 간단하게 다시 한번 순서 복습합니다. 일단 문제를 읽고요. 그 다음에 흐름을 파악하고 100% 이해합니다. 그 다음에 그 내용을 100% 암기합니다. 그 다음에 유형을 정리해서 유형서를 풀어요. 노트에 푸는 게 좋겠죠? 그 다음에 틀린 것이 있으면 오답 노트를 하고요. 채점은 어떻게 하나요? 채점은 물론 노트에다 하지만 책에다가도 채점을 해주세요. 그래서 책을 딱 보면 답은 써있지 않은데 동그라미 틀린 것만 체크가 되어 있을 거예요. 동그라미만 채점을 하시던 틀린 것만 표시를 하시던 그것은 본인이 알아서 좋을 대로 해도 됩니다. 이거는 정답은 없어요. 이해되셨죠? 자, 그럼 두 번째. 도형 파트 같은 경우는 내가 그 도형을 노트에다가 옮기려고 보니까 자꾸 그림이 어긋나서 잘못 그려져서 엉뚱한 게 돼요. 도형을 잘 못 그리겠어요. 난 죽었다 깨라도 못하겠어요. 이런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 짚어봐야 될 게 도형 그려봐야 잘 그리는 거 아세요? 미술 시간에 제 친구가 저는 가로는 잘하는데 세로는 일자로 잘 못하고 자꾸 삐뚤빼뚤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물어봤습니다. 야, 너는 어떻게 세로선을 이렇게 빠듯하게 잘 그려? 난 가로는 되는데 세로는 진짜 안 돼. 그랬더니 세로만 한 달 그려봐 이러는 거예요. 걔네 부모님이 화가셨어요. 엄마 아빠가 다 화가셨는데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엄마 아빠한테 개인 레슨을 받으면서 이제 선을 그렸겠죠? 그래서 걔는 결국은 미대를 가려고 준비하고 있는 아이였는데 한 달 동안 계속 세로선만 그렸답니다. 물론 가로선도 그렸겠죠. 그래서 걔는 너무 잘 그려요. 동그라미도 너무 잘 그리고 쭉쭉 하는 것 같은데 정말 귀여운 캐릭터도 잘 그리고 결국은 연습이더라. 도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1차 함수 못 그리는 아이가 2차 함수 그리기 굉장히 어렵고요. 정육면체 못 그리는 아이가 사각뿔 뭐 회전체, 절단면 이런 거 그리기 너무 어렵거든요. 그래서 일단 도형은 그려보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런데 정말 어려운 도형이 문제에 나왔을 때 그것을 연습장에다가 100% 그리기는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런 아이 있죠. 나는 때려 죽여도 나는 노트에다가 하는 거 너무 싫어. 난 그냥 책에다가 할 거야. 그냥 우기고 진짜 싫어하는 아이들. 그럼 어떡해요? 수학을 풀긴 풀어야 되겠는데. 그래서 나는 도형 같은 파트 너무 어려워서 노트에 하는 게 어렵다. 두 번째, 난 때려 죽어도 나는 그 책에다가 꼭 해야 되겠다. 그런 아이들에 대한 처방을 내려드리면 그러면 그냥 책에다가 하세요. 예, 막 싸워서 노트에다가 해야 된대 막 이러지 마시고 틀린 문제만 노트에다가 정리하도록 해주시고 모든 문제를 다 노트에 풀기는 어려우니까
그럴 때는 책에다가 그냥 풀라고 해주시고요. 그럼 어떡해요? 책을 또 사세요. 그냥 그게 정답입니다. 너무 간단한 것 같은데 제 학생 중에 연세대학교 화학공학과를 이제 간 아이가 있어요. 제가 중학교 2학년부터 고3 때까지 5년을 가르쳐서 그 아이가 연세대학교를 갔는데 그 아이가 평소에는 그러지 않는데 고3이 딱 되니까 모든 문제집을 3권씩 샀습니다. 블랙라벨 3권 사고요. 센수학도 3권 사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개념서만 정석 1권으로 공부했고 나머지 문제집을 3권을 사가지고 아예 내가 문제집 이거 준비해와라 그러면 다음 시간에 가보면 책을 꺼내놓는데 옆에 똑같은 책이 이렇게 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야, 똑같은 책을 왜 이렇게 많이 샀어? 그랬더니 3번은 풀어야 될 것 같은데 저는 그냥 책에다가 풀을래요. 그래서 문제 고3 때 되면은 아시죠? 문제가 여백이 굉장히 많게 띄엄띄엄 있는 거. 풀이 과정이 길거든요. 그래서 거기 안에 깨알 같은 글씨로 딱 문제 풀이를 써가지고 풉니다. 그리고 부족한 게 있을 수도 있잖아요. 맨 마지막 문제 같은 경우. 거기는 포스트잇을 사서 그냥 붙이더라고요. 그리고 틀린 것은 다시 한번 풀어보고 포스트잇 뗀 다음에 새 포스트잇 붙이고 다시 풀이 과정을 써보기도 하고 그렇게 공부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걔는 3권을 다 풀어냈습니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자이스토리 문제집도 3권 풀고 EBS 문제집도 3권 풀고 그래서 고3 때에 걔는 정말 문제집만 지겹도록 풀었습니다. 그래서 방법은 있으니까 무조건 노트에 푸는 게 정답이다 이건 아니에요. 그래서 아이들하고 싸울 바에야 조금 조율을 해주시고 진짜 끝까지 말 안 듣는 아이들은 그냥 돈이 조금 들지만 문제집을 사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노트에 풀이 과정을 쓰는 문제, 대체 그 많은 문제집을 얼마나 언제 어디까지 다 써야 되느냐 고민하시는 것 제가 정해드렸습니다. 일단은 단순하지만 요거를 한번 행동으로 옮겨보시고 그에 대한 효과를 보시고 또 조절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많은 아이들을 지도한 선생님들이 강조하는 부분이고 공부를 잘해서 소위 명문대에 간 학생들도 다 얘기하는 게 노트 사용법이에요. 노트 사용 무시하지 말고 우리 학생들 고민하고 있다면 일단 한번 액션을 취해보세요. 괜찮겠죠? 해보는 거예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